여러분, 삼성의 재고가 50조라. 이 정도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삼성도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늘었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52조 922억 원입니다. 52조 922억 원이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재고 자산입니다. 상반기에만 재고 자산이 52조라면 만약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 세계 소비가 둔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공장 가동률을 줄여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삼성은요, 공장 가동률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재고 자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장 가동률을 만약에 줄이게 된다면 우리 경제 전반에도 말입니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영상기기 생산 라인만 하더라도요, 1분기에 84.3%의 가동률이 63.7%로 2분기에는 확 줄었습니다. 63.7%가 줄었으면 그냥 단순하게 봐서도 21%가 줄었잖아요.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에 81%의 가동률이 2분기에는 70.2%의 가동률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거의 10% 넘게 지금 가동률이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52조라는 숫자는 여러분, 전체 매출에서 보더라도 적은 매출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기별로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을 보면 말입니다, 2021년 2분기에는 63조 6,700억 원 됐거든요. 나머지는 73조, 76조, 77조까지 갔지만, 그러면 52조 922억 원도 결코 말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 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생산의 어떤 전체 어떤 절차 중에 말입니다, 한 곳에서만 병목이 걸려도 다른 모든 것들도 병목이 걸리거든요. 완제품이 안 팔려서 재고에 쌓여 있으면 생산 라인이 그만큼 적게 도는 것은 당연하고요. 좀 더 확장을 하면요,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요, 결국은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못하면 그 충격의 여파는 점점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재고 자산이 이렇게 언론에서 기사화될 정도로 커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위험 수위가 높아졌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정감률이 워낙 큽니다. 삼성전자의 정감률은요, 2021년 대비 2022년으로 보면 말입니다, 거의 말입니다 55.1%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33조 5,924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52조 922억 원이니까 55.1%죠. 삼성의 재고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그것도 상반기에만 늘어난다는 것은요, 시장이 지금 침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33.2%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8조
66억 원이었던 재고 자산이 지금은요. 2022년 상반기에는 11조 8,787억 원이나 됩니다. 진짜 적지 않죠.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도 작년 대비해 보면 16.3%가 늘었고요. 작년에는 8조 3,275억 원이던 것이 올해는 9조 6,844억 원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재고 자산이 73.4%나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2조 7,228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4조 7,225억 원이잖아요.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40.5%가 늘었습니다. 2조 2,237억 원의 어떤 재고 자산이 3조 1,232억 원으로 폭증했으니까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게 전체를 망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요. 삼성전자면 전자부품이나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죠?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LG만 하더라도 가전이 대부분 아닙니까?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이거는 패널을 만드는 거니까 TV에 해당됩니다. 롯데케미칼은요. 아무래도 화학 섬유를 만들어내니까 패션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경기 침체 공포가 지금 몰아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요. 수출이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을 때는 40%까지 갑니다. 40%까지. 많을 때 말입니다. 물론 적을 때는 30%까지도 떨어지긴 하죠. 그러나 평균으로 보면 수출이 차지하는 어떤 경제 성장률의 비중은요. 35% 가까이는 되거든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주지만 전 세계 경제도 지금 보복 소비 이후에 지금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탁기도 TV도 심지어 휴대폰까지도 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 자산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만큼 떨어질 경우에 과연 괜찮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롯데케미칼까지 빠지면 전 영역에서 전 영역 뭐 전자, 가전, 패션 전 영역에서 지금 이게 재고 자산이 쌓인다는 것이니까 재고 자산은 결국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점점 침체 일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경기 침체 R이라는 게 리세션을 뜻하거든요. 리세션의 공포가 현실이 됐다는 뜻이에요. 리세션의 공포가. 결국 말입니다. 하반기 경제는요.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하는 게 이 재고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이 산업계의 어떤 위기는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움이 아마 커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문제는 완성품이 이렇게 덜 팔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공품이나 부품 협력사까지도 연쇄적으로 재고 부담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 산업계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말이 조금 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조금 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개별 기업의 문제니까 뭐 정부가 그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지만요. 왜 그런지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요.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고 나면요. 그에 필요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대책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상황에서 투자는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제가 말하지만 호시우보란 이야기 제가 많이 하죠. 예. 호시우보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호랑이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말입니다. 소의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투자의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